두 번째 이야기 주제에 대해서 한번 재난 속의 인간의 모습은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거기서 개인과 집단은 어떤 관계냐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재난이 닥치면 공포에 젖게 돼요. 코로나19라는 재난이 닥쳤잖아요. 현장에 가면 일이 없어. 무기 휴업, 여행업, 호텔업, 항공사가 파산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긴장을 하게 되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위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코로나19 말고도 많은 재난들을 당하거나 보게 되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뭐 지진, 홍수, 가뭄, 또 뭐 전쟁, 그리고 또 뭐 외계인의 침공, 지구는 누가 지키나? 이런 게 다 재난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이런 재난이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것은 어떤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회도 그 사회에 재난이 닥치면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된다. 이런 거죠. 재난 영화 많이 보시죠? 요즘 뭐 재난 영화가 홍수예요.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요거 잠깐 한 토막 보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신고인지 뭔지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데 여기로 들여보내자고? 어?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출발 안 할 거야? 안 돼요. 내 친구도 아직 안 왔어. 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수아나, 이럴 때 안 그래도 돼. 뭐예요? 양보 말이야. 지금 같은 때는 자기 자신이 제일 우선이야. 알았어? 대답해. 아니야, 수아나. 그냥 상태만 사람들한테 지키고. 말해줘요. 수아나 말 안 해줘도 돼. 말해줘야죠. 신경 쓰지 마.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아빠는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요. 엄마한테 떠는 거잖아요. 야! 너, 쟤 좀 데리고 빨리 가. 너 가, 이 새끼야, 빨리. 가, 이 새끼야, 빨리. 빨리 좀 가, 힘 빠진다. 빨리. 우리 성경이 좀 부탁한다. 어? 내가 막을게. 가. 빨리 가! 부산행이라는 영화죠? 보셨어요? 네. 모든 재난 영화에는 반드시 세 종류의 인간이 나와요. 나쁜 놈, 좋은 놈, 그리고 이상한 놈 말고 어중간한 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거 영화에서 그 마동석이 어중간한 놈이고 공유가 좋은 놈인 줄 알았어. 근데 공유가 어중간한 놈이고 마동석이 좋은 놈이더라고. 사람 인상이 커요. 그런데 남을 죽여서라도 자기 혼자 살겠다는 놈. 이거 나쁜 놈이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남을 구하겠다는 놈. 그 좋은 놈이에요. 그럼 이제 어중간한 놈은 뭐냐. 자기는 원래 좋은 일을 할 생각이 없어. 자기 이속만 차리고 살고 싶어 해. 근데 이제 상황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휘말려가지고 결국은 좋은 일을 하다가 가는 놈. 이게 이제 어중간한 놈이다. 이거죠. 끝까지 자기 이속을 차리고 싶은데 이게 결국은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어중간한 놈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노동조합에도 그 어중간한 분들이 참 많죠. 그 상집을 구성하는데 이게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야, 너 그 조직부장 이름만 좀 올려놔라. 그 이름을 올려놓잖아요. 야, 대의원 명단에 이름만 올려놔라. 그 이름을 올려놔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지부장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조합원들이 나한테 와서 야, 다음 대의원은 네가 빼박이다 이래. 이거 미치겠네. 뭐 이러는 거죠. 오늘 퇴근하고 나는 영화 보러 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무슨 갑질이 생겨갖고 피켓을 들고 있는 거야. 미치겠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거잖아요. 막 조직을 위해서 집단을 위해서 막 헌신을 하고 있어. 자기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인간이 원래 그래요. 인간은 집단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복무할 때 긍지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존감이 충만되는 거죠. 거기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은 그 인간의 성격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회적 DNA는 그 사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사회 속에서 성장하는 거다 이런 거죠. 인간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회에 살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DNA가 범람을 합니다. 인간이 이타적이고 공동체적인 사회에서 살면 이타적이고 공동체적인 DNA가 그 향기가 흘러 넘치게 된다 이런 거죠. 그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한 인류학자가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게임을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합니다. 과일 바구니에 이제 과일을 이제 한가득 담아가지고 나무 위에 딱 걸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저거를 선착순으로 달려가서 맨 먼저 잡는 놈이 이제 그 과일을 다 갖는 거다. 이렇게 이제 게임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그 얘기를 듣고 와 하고 이제 손을 잡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일 바구니를 꺼내가지고 서로 모여가지고 이제 키득거리면서 얌얌하고 나눠서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인류학자가 가서 물어본 거죠. 아니 선착순으로 가서 저 과일을 잡은 사람이 1등으로 다 먹는 건데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얘기했는데 애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인류학자가 계속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답답하다는 듯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 분, 투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아이가 아니 다른 애들이 즐겁지 않은데 나 혼자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우분투라는 말이 아프리카 반투족의 언어인데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있어, 내가 있다. 이런 뜻이래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영화 제목 하나가 생각나네요. 타인은 지옥이다. 완전히 극과 극이죠? 자, 한번 이제 외쳐보자고요. 우리가 있어, 내가 있다. 우리가 있어, 내가 있다. 네, 그게 우분투라는 겁니다. 인간의 성품은 그 사람의 성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 사회에 살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타적이고 공동체적인 사회에 살면 이타적이고 공동체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막 범람하는 그 서구 유럽 사회가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19로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 재난 앞에서 우리는 인간을 성찰해보고 그 사회를 진단해보는 이런 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재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데서는 계급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무언가 뺏어가지고 재난을 해결을 해요. 그런데 우리 노동자 민중은 똘똘 뭉쳐서 단결하는 방법 말고는 재난을 극복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우리 노동자 민중이 재난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사례를 한 2가지 보겠습니다. 한 20년 전인가? 저기 경남 마산에 수출자의 지역에 있어요. 거기에 한국산연이라는 사업장이 있었어요. 일본 자본이 투자했어요. 산켄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 산켄이라는 자본이 뻑 하면은 철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회사가 폐업되는 거잖아요. 노동자들한테는 재난인 거죠. 왜냐? 거기에는 민주노총의 강성노조, 제1모범노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깨버리려고 자본을 철수하겠다. 근데 어느 날 이게 진짜 자본을 철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막 파업을 하고 투쟁을 하는데 내일이면 정말 자본이 철수할 것 같은 거죠. 그날 공장 마당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파업하는 노동자들이 모여서 앉아 있습니다. 위원장은 고민에 잠기는 거예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답이 안 나와요. 잠이 오지 않는 거죠. 이럴 때 한 노동자가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언니, 그동안 행복했어요. 내가 언니하고 여기서 노동조합을 하면서 살았던 그 나날들이 내 인생에서는 가장 귀중하고 행복한 날들이었어요. 내일 내가 어디 가도 여기를 잊지 않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 이 위원장은 모든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회사 정문에 현수막이 하나 딱 붙습니다. 산캔 자본은 철수하라. 아니, 회사가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노동자가 회사더러 나가라는 거예요. 자, 이 일본 산캔 자본이 철수를 했게요, 안 했게요? 아니, 이긴 겁니다. 이렇게 노동자 민중은 절체절명의 재난 앞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그 본연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연결하면서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재난 앞에서 쫄지 마세요. 요즘 많이 힘들죠? 쫄지 마세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꾸어가는 또 하나의 계기일 뿐이에요. 또 재난을 극복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또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수아버지, 곧 수호 생일 오잖아요. 당신은 그게 왜 하고 싶어? 순남아, 그날 수호도 올 텐데. 우리 아들입니다. 내 소리 잘 있어. 내가 못해줄까봐? 잘하고 있어, 나. 세월호 얘기를 담은 생일이라는 영화죠. 엄마에게 순남씨, 순남씨 하면서 이름을 부르는 수호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는 동안 엄마를 지켜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수호는 자신의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양보하고 또 다른 친구를 떠밀어주고 그리고 다시 물속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세월호와 함께 바다에 잠기게 되죠. 그날 이후로 순남 씨는 모든 것을 외면하고 살아요. 세월호 가족들이 밥 한 끼 먹자 해도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한 번씩 대성통곡을 합니다. 옆집에 있는 학생이 대학을 2번이나 떨어졌대요. 그 울음소리 때문에. 그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수호의 생일을 추억하는 그런 모임에 순남 씨가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단짝이었던 그런 친구도 와 있고 수호가 밀어줘서 살아난 그러한 여학생도 와 있고 순남이가 눈치 없이 매일 집에 와서 밥도 다 먹고 냉장고에 있는 우유도 다 먹어버리는 그런 눈치 없는 아이였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수호와 함께 자기 자식이 죽은 그런 엄마도 와 있고 생일날 시인이 시를 한 편 보냈어요. 엄마, 나야. 나 없이 어떡해? 여긴 너무 컴컴해. 한 번씩 집에 전등이 깜빡이지. 그때는 내가 찾아온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후로 순남 씨는 많은 자식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 복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너무너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통증이 느낄 정도로 총 맞은 것처럼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주저앉아서 엉엉 하고 웁니다. 하루 종일 울다가 코를 퀭하니 풀고는
자, 이제 가자 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염없이 울 때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그걸 들어줄 수 있는 동료가 있다면, 동지가 있다면, 조직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인간은 재난과 시련을 겪게 되면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응시하게 돼요. 아주 순진무구했던 어린 시절의 나도 있고, 질풍노도의 사춘기의 내가 다가오기도 하는 거죠. 분노와 슬픔, 기쁨, 공포가 막 요동을 쳐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리로 가야 돼 하는 이성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푹 쳐져서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인간은 다시 일어나서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은 그 시련을 딛고 다시 일어나면서 자신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어떻게 재구성을 하게 되냐? 아까 말했던 우분투를 실현하는 인간으로 재구성될 것이냐? 타인의 지옥으로 살 것인가? 모든 것을 외면하고 사는 외로운 늑대로 자신을 재구성하게 될 것인가? 인간은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그 시련을 딛고 자신을 재구성하게 될 때 우분투를 실현하는 그런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집단의 자존감이 개인의 자존감에게 주는 힘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 인간은 재난을 완벽하게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시련 앞에서도 무너져 내리는 가장 연약한 인간에게도 큰 힘을 주는, 커다란 시련 앞에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기적 같은 힘을 주는, 남에게 행동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그 행동에 영향을 받는 자아를 가진 사람, 어디 가서 딱 사기당하기 좋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당당하게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죠. 인간은 시련을 겪을 때, 재난을 겪을 때 이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재난을 극복할 때만 남에게 사랑과 믿음을 줄 수 있는 인간으로 재구성돼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노동자 민중은 이렇게 재난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